재고자산은요, 단가 때문에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데 이런 거예요. 재고자산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시가가. 근데 그 시가가 내가 지금 장부상에 기록한 장부가액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재무상태표를 마감할 때 이번 연도 기말에 재고자산 중에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상품이요. 단가로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1,000원이에요. 자, 우리 회사는 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식에 의해서 1,000원이라는 금액을 재고자산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기말잔액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자, 이 금액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비교해 보니까 이 시가는 내가 장부상에 기록한 1,000원보다 훨씬 낮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또는 시가가 비싸, 높아. 또는 시가가 똑같아. 자, 세 개 중에 내가 장부상에 기록한 금액이 시가랑 비교했는데 시가랑 똑같으면 일단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제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건 제끼니까 이런 일은 뭐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1,000원을 900원으로 바꾸려면 손실이 나겠지. 1,000원을 1,200원으로 바꾸려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장부상의 가액을 시가로 바꾸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시가법 또는 공정가액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공부했죠? 이거 공부할 때 했죠? 단기매매증권 기말에 내가 이거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단기매매증권이 장부상에 1,000원이다. 근데 기말에 시가를 비교해 보니까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평가하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만약에 올랐다. 1,200원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2.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는 시가법이라고 하잖아. 아직 중요한 얘기인 거야, 이제부터. 시가법이라고 하잖아. 근데 단기매매증권의 시가법을 그대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적용하진 않아요.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자, 저가법과 시가법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저가법과 시가법은 달라. 자, 시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조건 시가로 평가해야 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그 방식인 거예요. 자, 근데요. 저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지금 1,000원이지? 1,000원인데 900원으로 내려갔죠. 이게 낮아졌죠. 낮아졌을 때는 평가를 해요. 내려갔을 때는 평가를 해. 근데 1,000원인데 시가가 올랐지. 시가가 내려갔어요, 올랐어요? 시가가 올라갔죠. 자, 시가가 올라갔을 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올랐을 땐 평가 안 해요. 장부상의 가액과 시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가 떨어졌다. 떨어졌어. 손실 잡아야 돼. 그건 해. 떨어졌을 땐 해. 근데 올랐을 땐 평가 안 해. 그게 내려갔을 때만 평가한다라고 해서 저가법인 거야.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붕괴 이런 거 다 떠나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손실만 있겠지. 이익은 없어. 아까 얘기한 거야. 재고자산은 기말에 손실을 잡으려면 손실은 오케이를 하는데 이익이 나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못하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유는 보수주의 때문에. 재고자산 가지고 분식회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로 장난질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잡으면 이익이 감소해.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한다면 이건 진짜겠지. 해. 근데 이익이 나는 회계 처리는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그게 저가법인 거야. 시험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시가법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시가법은 단기매매증권 같은 완벽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100% 신뢰를 해요. 근데 재고자산은 기업이 장난질치기가 너무 좋아. 나만 알거든. 장난치기 좋거든.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해. 그래서 저가일 때만 평가하도록 해요.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 중에. 그래서 저가법이 매우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재고자산의 시가랑 장부가액을 비교했을 때 시가가 떨어졌을 때만 평가한다.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 얘기를 설명드릴 거고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900원이야.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얘죠? 그럼 이 금액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저가법. 자, 이 시가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자세하게 좀 봐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잠깐 회계 처리의 과정을 조금 볼게요. 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가 100원이래.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띄웠더니 재고자산이 100원이 걸려 있는 거지. 현재. 이 상태야.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시가가 80원이래. 그럼 시가가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20원을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20원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 재무상태표를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면 20원만큼은 손실인데 그 손실의 이름을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아니죠 이건? 평가손실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자 대변에 요거 먼저 하고서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았잖아.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늘 질문하는 게 얘는 무슨 비용일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끄트머리에 무슨 손실로 끝나면 다 뭐라 그랬죠?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 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해 가지고 발생한 손실은 이 기업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난 잘못 안 한 거야. 잘못 안 한 거지. 그냥 시가가 떨어진 것 뿐이잖아. 시장에서 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 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떨어진 것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뭐 잃어버렸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야, 재고자산을 단가와 관련된 시가 차이만큼 손실 처리하는 거는 네가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단가를 평가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너를 어디에 포함시키게 해줄 거냐면 너 매출 원가에 집어넣어. 여러분 차변의 매출 원가가 와. 차변의 매출 원가는 비용 잡는 얘기인데 차변을 잡으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되게끔. 결론은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계정 과목으로 쓰기도 하지만 얘가 장부상이 어디로 가냐면 영업이익 비용으로 가지 않고요. 매출 원가에 포함돼요. 그걸 외우셔야 돼.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냥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입니다 라고 하면은 외우는데 짜증이 이빠이 나잖아. 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왜가 중요하냐. 감모 손실하고는 차이를 두는 거야. 감모는 네가 잘못한 거이고요. 평가는 네 잘못 아니니까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야 매출원가로 봐. 오케이. 잡아. 끝. 매출원가로 반영.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대변에 재고자산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재고자산이 이렇게 100개가 있잖아. 100개가 1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20원어치 여기다가 상품을 이렇게 대변에다가 적으면 뭐 하는 거라고? 재고자산이 출고된 걸로 보는데 출고된 이유가 평가 손실인데 출고됐어? 감모는 수량이 없어진 게 맞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을 죽이는 게 맞는데 얘는 단가가 떨어진 거지 수량은 똑같잖아. 단가가 떨어진 거지 수량이 변화가 있어요? 수량이 움직여야 상품이 대변에 오지. 수량이 움직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상품을 대변에 쓰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그럼 뭐라고 잡아? 상품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80원으로 바꾸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대변에 상품이 오면 상품의 수량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량이 소멸된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쓰는 이름을 대손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해서 재고자산을 차감할게. 그 위에가 이제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얘는 뭐가 되냐? 그 재고자산을 차감하겠대.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분개하고 이 대변에 분개했지만 차변으로 오면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가는데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얘 있죠? 제가 얘를 이제 이 장부로 넘겨볼게요. 빠밤.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딱 붕괴됐다. 대변에 붕괴했지? 그치만 재고자산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있으면 차변 쪽으로 붙는 거야. 이렇게. 얘 밑에 붙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냐? 대변의 금액이 차변으로 붙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00원에서 20원을 차감한 금액이 80원. 이렇게 모든 숫자를 보여주면 아름답죠. 대변에 붕괴했지만 차변으로 온 거죠.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차감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외부정보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는 재고자산이 장부상에 얼마가 있는지 알죠? 100원. 근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진 금액이 얼마라는 게 보이죠? 20원. 그럼 현재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보여요. 80원. 이게 뭐야? 이걸 우리는 항상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질문할 수 있네. 이거 다 장부니까 이것도 장부가액이고 이것도 장부가액이고 이것도 장부가액이죠.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결과물만 장부가액이라고 부르고요. 이 장부가액을 대손충당금 공부할 때 뭐라고도 불렀어요. 순실현 가능가액이 불렀죠? 얘는 이제 장부가액이야. 80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100원을 뭐라고 부를까? 100원? 10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 취득했던 원가겠지. 그치? 20원은 평가 충당금의 잔액인 거고. 여기서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불러야 돼요? 80원인 거야. 이건 얘뿐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가도 얘가 들어가는 거고. 언제나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야.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보를 볼 때 한눈에 깔끔하게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장부상의 가액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X 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놨다. 20원이 이제 감소했어. 근데 재고자산이 시가가 또 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잡아놨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재고자산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X 2년도가 됐어. 전년도의 장부가액은 80원 만들어놨지. 근데 이번 연도에는 시가가 올랐어. 제가 아까 시가가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떨 때 하냐면 80원이 장부가액이 시가 110원으로 상승했는데 원래 원가의 범위 안에 100원까지는 원래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지금 110원까지는 평가를 안 하지만 얼마까지는 평가한다는 뜻이냐면 110원까지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평가해가지고 손실 처리했던 것까지는 원가 회복을 했잖아. 그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계속 80원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원가를 회복했다고는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그래서 원래 원가가 맥시멈까지는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어. 원래로 얘를 돌릴 수 있다고요. 근데 100원을 초과하진 못해. 그러니까 110원까지는 안 돼. 100원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그니까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쓰네. 제가 이렇게 늘 똑같은 얘기를 막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 싫어하거든요. 그게 귀에 거슬리더라고. 그 아나운서든 누구든 자기가 하는 말 중에 응? 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 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 습관이 있잖아요. 그 짧게 말하는 단어들이 이게 어느 순간 들으면 귀에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촬영하고 이러면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면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 인간이 태생부터 약간 예민해요. 그래서 막 그 다른 강사들이 얘기할 때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쩝쩝거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영상이 이제 얼굴이 안 보이고 목소리로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쓸데없는 말을 해.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 앞에 놓고서 혼자 떠드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니까 이거 좋아하네. 그런데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니까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네. 해볼게요. 전년도에 이렇게 처리를 했지요. 근데
전년도에 했던 거를 없애면 되잖아. 그러니까 잡아서 죽여. 잡아서 죽여. 그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대변에 20원이 있었죠? 얘를 이번 연도에 제거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규모가 커봐요. 미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지 이제. 자, 얘를 써. 그럼 어떻게 될까? 장부상에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사라지겠지. 잔액이 죽으면서 잔액이 빵이 되면 장부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X2년도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사라지면서 100원만 덩그러니 남겠죠. 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대변인데 사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글씨를 써도 돼. 그런데 우리가 대손충당금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많아가지고 죽일 때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 환입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환입 똑같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이름을 쓸 뿐이야.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이 좀 불편하지. 근데 충당금이 죽으면 아 환입을 잡는구나. 근데 환입을 잡는데 여기서 얘가 어디로 가냐 이 얘기지. 대변해갖고 환입이니까 수익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겠대. 얘 잡아서 죽인 거죠.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 그대로 사라져서 얘 제거했죠. 그리고 나서 이 대변에다가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의 이름은 적었는데 얘는 얘를 죽인 거라며. 그치? 이름만 얘를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쓴 것뿐이야. 그래서 전년도에 매출원가를 가산하게 했죠. 그러면 나는 올해는 되돌리는 거니까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되겠지. 판관비 차감. 그거랑 비슷하지. 판관비 차감. 환입이라는 계정이 두 개가 나왔다. 그치? 대손충당금 환입,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전산회계 1급 공부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 감모 손실까지 알면 돼요. 근데 왜 평가 손실을 회계 1급 과정에서 자세하게 했냐면 객관식 문제로 종종 나오거든요. 한 번도 듣도 못한 이론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무조건 볼펜 돌려서 찍어야 돼. 사지선다. 근데 그렇게 찍기 싫잖아. 찍기 시작하면 짜증나잖아. 아, 진짜 모르는 용어. 막 이런 거. 진짜 이거 한 번도 듣도 못한 내용인데 이걸 찍어야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중에 자격증 취득을 할 때 그냥 단기간에 짧게 공부해서 그냥 간당간당 70점만 맞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회계 쪽에 발 디딜 필요 없고 이거 따가지고 뭐 이제 학점 인정받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대충 공부해도 돼요.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면 나는 회계 쪽으로 내가 뭔가 살아갈 내 직업을 여기에서 뭔가 내가 내 직업을 만들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알면 좋잖아. 어차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사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사실 여기 회계사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CPA는 아니잖아. 회계사 공부는 이거지 발끝도 안 한 거야, 사실.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치? 공부하다가 아, 나 지금 머리가 트였네. 나 회계 쪽으로 완전 전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CPA 하시면 돼.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알겠는데, 이거 과정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예 그냥 여러분의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거 CPA 공부를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환입을 잡는 거야, 환입. 됐죠? 자, 답은 요거죠, 요거. 얘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원래 얘를 죽이는 거야. 결론은 매출원가를 가산했었으니까 매출원가를 차감하자. 이 말을 외우셔야 돼. 이해를 하면 암기가 잘 될 수 있잖아. 그치? 대신 이제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에 이름을 좀 쓰는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붕괴한 거 있죠? 붕괴한 걸 교재에서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문제를 내거든. 객관식으로. 이게 뭔지 이제 여기다가 응용해서 읽으면서 아,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저가법 평가인데요. 저가법을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표시한다. 맞죠?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했죠. 그리고 차변에 뭐 잡았어? 뭐라고 이름을 적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핵심이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대변에는 충당금이라는 계정의 특징은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었다. 그 다음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평가는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지. 다 다르니까. 종목이 다르잖아.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겠죠. 그러나 유사하다면 통합할 수 있다. 똑같죠? 유사하면 통합한다. 그 다음에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내가 전년도에 손실을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소가 됐대. 원가 회복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가를 110원이라고 해볼게요.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110원까지 평가할 수 있어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못해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못하죠. 100원이라는 범위에서 결국은 손실 인식했던 20원까지만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게 결국은 뭐야? 그 환입을 의미하는 거죠. 충당금 죽이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지금 예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시험은 막 분계를 막 말하지 않고 이거를 말로 내, 말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분계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를 기억을 좀 해야 되겠지. 아, 이렇게 했어. 이건 매출원가에 가산, 이 말. 재고자산 차감, 요 말. 근데 원가가 회복됐어. 110원까지는 아니고 원래 원가 100원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차감했던 거 다시 되돌리고 얘를 죽이는 거지만 일단 결론은 매출원가에 가산했던 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는 매출원가가 차감되는 기능을 갖는데 이름이 충당금 환입이었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매출원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매출원가라는 게 뭐냐?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완벽한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원에 취득했어. 근데 1,300원에 팔았대. 그러면 1,300원, 그러면 이 1,000원을 사서 그대로 얘를 그냥 바로 팔았다. 그러면 얘는 매출된 액에 대응하는 원가고 얘는 매출액이죠. 이것의 차이가 얼마예요? 300원. 이 300원을 뭐라고 불러? 매출 종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얘가 판매가 됐다면 판매된 자산의 원래 원가는 마지막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인 매출 원가로 가고 판매되지 않았다면 얘가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매출이 없겠죠. 매출액이 없으면 매출원가가 없겠죠. 단 1,000원이라는 그 금액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말에 남아있어요.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으로 1,000원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을 거고 기말은 내년으로 기초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2월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T자 계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 회계 처리를 제가 1년의 과정으로 좀 볼게요. 아까 했던 걸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상품을 1,000원에 하나를 샀고 두 번째 또 한 번 샀어요. 상품을. 그 다음에 상품 산 거는 1,050원이에요. 저는 1년 동안 상품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1년 동안 한 번의 상품을 팔았어요. 두 개 중에 한 개 팔았어요. 근데 한 개를 얼마에 팔았냐면 1,500원에 팔았대요. 이때 1,500원에 팔 때 상품을 죽이는 방식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는 일단 수익을 걸어. 그리고 1,500원은 받을 돈이니까 바로 받았다면 기쁘지? 현금 이렇게 잡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얘는 손익계산서에 요 매출은 수익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수익으로 들어갔죠. 그럼 매출액은 들어갔는데 도대체 얼마짜리가 1,500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판매된 원가냐는 모르지. 왜 모를까? 아직 분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분계는 언제 하느냐? 기말에. 모였어. 자, 모여가지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두 개잖아. 두 개인데
뭘 팔았는지 알아? 물어보면 아니 아무거나 팔았지 뭐. 사실은 수천 개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 개 중에 1,000원짜리 판 걸로 볼까? 1,050원짜리 판 걸로 볼까? 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겠죠? 두 개 중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결산 수정 분계를 할 때요. 결산을 이제 할 때 1,050원, 1,000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보면 이익은 500원이 나겠지만 후입으로 1,050원짜리를 나중에 매입했어. 나 이거 판 걸로 볼래. 귀찮. 그러면 1,050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보는 순간 이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기업은 얼마가 이익이 났느냐가 핵심이잖아. 분계를 이걸 죽일까 요걸 죽일까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 분계 하나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달라진다.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가지고 장난질한 게 대우인 거야, 대우. 대우 사태가 재고자산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기업의 분식회계가 어마무시하게 발생됐던 거예요. 그 보세요. 우리는 선입을 해볼게요. 선입이면 두 개 중에 1,000원짜리를 판 걸로 본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죽는 거지, 이제. 기말에 한 번 죽는다고. 상품은 언제 죽어요? 누가 물어보면 기말에 한 번이요. 기중에는 팔았는데 왜 안 죽여요? 기중에 못 죽여요. 매출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1,000원짜리인지 1,050원짜리인지 기중엔 몰라요. 결산해야 알아요. 이렇게 바보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아니 이거 다 이제 공부하고 막 자격증을 취득했어. 회사에 갔어. 근데 막 이런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또 지금 이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사수가 있잖아. 내 윗대가리가 이렇게 있어. 못생겼어. 못생겨서 싫어. 근데 사수가 있다면 내가 꼭대기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처음에 입사해서 맨 이제 핫바리로 들어갔겠지. 처음에는 어리니까. 그러면 딱 들어갔어. 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여러분이 그래도 절대 잘난 척 하시면 안 돼. 그게 이제 사회생활의 방법이에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다. 아, 사수님의 말씀이 아주 좋다. 그래서 뽑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지식과 경력을 뽑아 먹어. 그리고 회사로 이직해. 그래야지.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나대면 안 돼. 그러니까 사수들은 안 알려줘요. 잘. 좋은 사수들도 있지만 나쁜 사수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때까지 쌓아온 이 경력이 사실은 시간이고 노력이고 사실은 자기의 모든 실력이잖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겠어? 나 같아도 안 알려주지? 그게 다 내가 이때까지 눈물로 겪어온 시간인데 여러분이 부족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간 입 바른 소리 해야 돼. 아부달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많이 배워. 그러나 조용히 한 2, 3년 겨. 했어. 다 된 것 같아. 나 어디 가도 일 잘할 것 같아. 그럴 때 딱 경력 가지고 이제 이직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막 이런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대단하세요. 박수 3번 짝짝짝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잘난 척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자, 그럼 다시 상품이 대변해 주고 이렇게. 상품을 대변해 주기면 상품이 왜 죽었나요? 물어보니까 누가 질문했지? 잃어버린 건가요? 없어졌나요? 뭔가요? 물어봤어. 아니요.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나는 정상적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이름은 매출원가. 이게 1년의 회계처리예요. 상품 매입할 때마다 주구장창 상품으로 쌓아놔. 그러다가 한 번 죽여. 그리고 매출원가를 1년에 한 번 잡는 거야. 심플하잖아. 1년 내내 매출원가 없으면 어때? 상품 재고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다른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고 분계는 마지막에 한 번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분계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비용이 잡히면서 비용 자리로 슝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과정을 모르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분계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장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왁구가 안 그려진 상태에서 그냥 분계만 드립다 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
객관식이.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자, 매출원가는 기말에 한번 분기해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줘. 그 순간 이제 손익이 마감된다 그랬죠. 자, 마감이 들어가는 거지. 1,500원이 매출이었다. 매출원가는 마감해서 알려줬다. 1,000원이더라. 그러면 얼마를 벌었느냐? 500원을 벌었다고 여기다 쓰는 거지, 쓰는 거. 그때 벌어들인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꾸 산식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산식 외울 때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지 뭐 다른 거 있나? 매출원가랑 매출액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거야. 산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T자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계라는 걸 드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1,000원어치는 팔았지. 비용이 됐지. 1,000원은 비용이 됐지. 두 개 중에. 그러면 비용이 안 된 건 얼마예요? 1,050원. 그러면 1,050원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으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남는 거예요?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내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서 이걸 T자로 보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상품은 자산. 자산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산이니까 전년도 기말은 이번 연도 기초 차변으로 오겠죠. 예를 들어 이제 100원이 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상품을 1년 내내 매입하면 상품을 차변에 잡죠. 이렇게. 그럼 차변에 잡는 족족 상품 T자 계정 차변으로 붙겠지. 그러니까 상품 매입액은 항상 차변에 오는 거야. 이제 900원은 예를 든 거야, 얘. 예를 들어서 900원. 그리고 여기에 상품 매입액은 항상 뭐가 와야 되냐? 순. 처음에 공부했던 순. 총 오면 틀려, 순. 그러면 토탈 상품은 얼마치를 팔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0원어치가 상품의 토탈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어치 중에 이제 마감 치는 거지. 1년 내내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상품을 죽이지 않다가 1년의 마지막 상품을 죽였어. 800원을. 왜 죽였어? 이게 매출됐대. 예를 들어 매출원가가 800원이 갔습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분계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비용이 되고요. 상품은 상품 T자 계정 이 자리에 800원이 붙는 거야. 짝이 누구야? 매출원가. 짝이 매출원가라고 쓰인다고. 그러니까 상품 T자 계정에 대변에 누가 옵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오면 1,000원 중에 800원이 판매됐으니까 비용된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판매 안 됐지. 판매 안 된 건 그냥 남겨놓으면 되죠. 그게 기말상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T자 계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T자 계정은 상품이 들어올 때 차변에 잡은 거, 상품이 판매됐을 때 대변으로 기입된 거. 근데 기초가 있고 그래서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를 단숨에 계산해주는 아주 유익한 장부죠. 계산할 때 T자 계정 가지고 풀면 금방 풀리니까. 이거를 막 지금처럼 분개해가지고 기말이 얼마일까를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상품은 자산이니까 T자 계정으로 보면 상품의 기초 잔액은 차변에 있고 매입액은 차변에 올 거고 그중에 매출됐으면 대변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빠져나가니까 남은 금액이 기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T자 계정을 이해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산은 나가면 비용 되는 거고요. 안 나가면 자산으로 남는 거야. 비용이고 자산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선입선출법이랑 후입하고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선입은 잠깐 이거 지우고 선입은 빨간색으로 해볼게. 선입이 만약에 매출원가가 이만큼 잡혔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이만큼 잡혔다. 근데 이게 후입을 적용했다면 우리가 선입으로 가면 원가가 낮았죠? 상대적으로. 후입은 원가가 높았죠? 그러면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 후입으로 가면 매출 원가가 좀 커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작아져? 재고자산이 감소하겠지. 상대적으로. 선입과 후입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정하에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입은 하면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니까 비용이 커져. 비용이 커지면 비용이 커진 만큼 자산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선입을 쓰면 비용이 감소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은
과대계상 되겠지. 그래서 이익이 커지고 이익이 작아지고 하는 거야. 이 전체 금액이 움직입니까? 기초잔액과 상품 매입액은 똑같죠. 근데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금액이 들쑥날쑥하는데 왜 들쑥날쑥하냐? 선입이냐 후입이냐 평균법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래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계산 문제에서 상품에서 핵심은 뭐냐? 기말 재고가 핵심일까요? 매출원가가 핵심일까요? 똑같아. 봐요.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말은 기말 재고를 알아야 구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품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산식을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기초에다가 상품 매입을 더해. 여기서 매입액은 순이고요. 거기에서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이 얘기는 전체 이 두 개 금액 중에 뭘 빼면 돼요? 기말을 빼면 얘가 나오겠지? 기말을 뺀다는 뜻이야. 근데 뒷부분에 타계정 대체가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타계정 대체. 아까 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 매출해서 번 돈은 어떻게 구하나요? 매출해서 번 돈이요? 손익계산서에서요. 이만큼 매출이고요. 이만큼이 원가거든요. 이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요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지. 여기서 말하는 매출도 무슨 매출입니까? 그러면 순매출. 매입액도 순매입액. 그래서 앞부분에서 순매출과 순매입액을 먼저 학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 구조에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또 타계정 대체도 좀 보고요. 뒷부분에 분계 연습도 있고 객관식 문제풀이도 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들을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